매일 지갑 속에서 마주하는 인물. 5,000원권의 주인공 율곡이. 하지만 말이죠. 세종대왕처럼 문자를 만들지도 않았고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도 아닙니다. 그가 살던 시대 조정 안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동인과 서인, 붕당의 칼끝이 서로를 겨누고 국경 밖에서는 외와 여진이 그림자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혼란의 시대를 넘어 화폐의 얼굴이 되었을까요? 지갑 속 인물의 시선을 바라볼 때마다 문득 왜? 라는 물음표가 따라옵니다. 율곡이,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루는 유학자, 이기론을 집대성한 사상가, 임진왜란 10년 전 10만 양병론을 제안한 선견지명의 인물, 그리고 9번 장원급제한 구도장원공의 천재. 우리는 이렇게 빛나는 타이틀 속의 그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곧 위인이라는 말과 같은 뜻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랫동안 조선을 지배했던 서인 세력에서 찾습니다. 붕당이 격화되던 당시 동인들에게는 퇴계 이황이라는 정신적 학문적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맞서던 서인들은 그들 역시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줄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중립을 표방했던 율곡이이지만 서인들의 눈에는 그는 뛰어난 사상가이자 이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자신들의 대표 인물로 삼았고 오랜 세월 집권하며 그의 이미지를 이상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상화 과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실마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가지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10만 양병론. 임진왜란을 10년 앞서 내다본 천재적인 군사개혁안. 그가 이 주장을 펼칠 당시 조정회의장은 무겁고 싸늘했습니다. 국고는 비어있었고 사대부들의 눈은 서로를 경계하느라 바빴습니다. 이이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지키는 것은 지금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10만 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그의 생전 기록인 선조실록에는 없습니다. 대신 후대 서인 정권 시기에 편찬된 선조수정실록에서 처음 확인됩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이 내용은 정말 이이가 남긴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선견지명을 지닌 성현으로 만들기 위해 후대에 덧붙여진 서술이었을까요? 이미지 만들기는 이 개인을 넘어 그의 가문과 어머니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신사임당. 이름만 들어도 현모양처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본래 그녀는 당대의 뛰어난 시인이자 화가였고 초충도를 비롯해 여러 작품을 남긴 예술가였습니다. 붓끝에서 피어오른 풀잎과 곤충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합니다. 후대 서인 정권이 이 일을 이상화하는 과정에서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 역시 위대한 어머니로 부각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훌륭한 아들을 길렀다라는 이 구도가 완성되면 이이의 위상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술가로서의 그녀의 평가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뛰어난 예술가였던 그녀의 작품 세계는 현모양처라는 이상적 어머니상의 그림자에 가려져 오히려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녀의 삶은 우리가 아는 현모양처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혼인 후에도 오랜 기간 친정인 강릉 오죽헌에서 생활하며 어머니를 모셨고 남편의 집안보다 친정과의 왕래가 잦았습니다. 또한 집안일에만 전념하지 않고 시서와 전반에 걸쳐 활발한 예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임종 전에는 남편에게 새 장가를 들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신사임당은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어머니라기보다 자신만의 세계를 펼친 주체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이 본인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그는 날카롭게 문제를 진단하는 개혁가였습니다. 조정의 부패를 바로잡고자 했고 나라의 앞날을 고민하며 수많은 건의를 올렸습니다. 조세제도를 개선해 부패를 줄이려는 수미법, 그리고 후대에 그가 주장했다고 전해지는 외침에 대비해 전국적으로 10만 명의 상비군을 양성하자는 10만 양병론, 군역의 허점을 없애기 위해 돈만 내고 군역을 피하는 방군수포제 폐지, 붕당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동인서인 인사 균형 제한 등. 하지만 회의장이 끝날 때마다 그는 느꼈습니다. 찬성의 말보다 더 많은 침묵과 반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선조의 한마디. 이 개혁안들은 조선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었지만 기득권의 강한 반발과 재정 부담, 그리고 선조의 미온적 태도 속에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각 시대마다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개혁을 주장한 인물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상이 실제로 시대를 바꿨느냐입니다. 이 이상은 안타깝게도 조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조선을 설계하고 건국의 기초를 세운 정도죠. 실학을 집대성하며 실천적 학문을 주창한 정약용과 같이 역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인물들과 비교하면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서인 세력의 필요 속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위인의 이미지, 확실치 않은 신만 양병론, 현모양처로 재탄생한 신사임당, 그리고 시대를 바꾸지 못한 이상. 이러한 이유로 율곡이이가 훌륭한 인물임에는 분명하지만 화폐의 도안에 들어갈 정도의 인물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0원권 속의 그 얼굴은 온전히 역사 속 율곡이이일까요? 아니면 후대가 빚어낸 형상일까요? 풍문으로 들어쏘가 전해드리는 역사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